안녕하세요. 월마트 판매량 분석과 예측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정다윤, 서유담, 이동은, 구유정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알고 입력하는 데이터 파일에 대한 분석 이후 저희가 사용한 모델에 대해 대략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총 3개의 모델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각 모델에 대한 설명, 전처리, 피처, 그리고 학습과 예측 결과 소개, 후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5년간의 월마트 판매량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판매량을 예측하는 컴피티션입니다. 중간 발표 때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STL 디컴포지션, 오토코릴레이션,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를 마쳤고 이때 분석한 결과로부터 가장 최적의 판매량 예측 딥러닝 학습 모델을 수립하여 평가 기준 WRMSSE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 그림은 주어진 데이터셋의 구조 다이어그램입니다. 월마트에서 5년, 즉 1941일 동안 3개의 주, 10개의 점포, 3개의 카테고리에 포함된 3049가지의 상품에 대한 판매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6개의 CSV 형식의 데이터 파일 중 판매 날짜와 이벤트에 대한 캘린더 파일, 가격 정보가 포함된 셀 프라이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파일인 세일즈 트레인 이렇게 3파일을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저희가 학습에 활용한 모델은 RNN의 일종인 멀티 LSTM, 단일 LSTM과 라이트 GBM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 RNN 모델이 적합할 것이라 생각을 했고 단점을 보완한 LSTM 모델로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터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상품별로 레이어를 구성한 멀티 LSTM으로 학습을 우선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긴 소요 시간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 LSTM을 통해서 전체 세일즈 데이터에 대해 한 번에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개선은 되었지만 아주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인 WRMSSE에 가장 알맞은 모델이라고 생각한 LGBM으로 다시 모델링을 하여 결국엔 꽤 높은 스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형식이 반복되는 트렌드가 있는 시계열 데이터다 보니 RNN에 우선 적용했는데요. RNN은 시퀀셜 데이터, 즉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데이터 학습에 특화되어 있고 시간에 종속적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학습과 과거의 학습이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의 학습을 웨이트를 통해서 현재 학습에 반영을 하는 형식입니다. 예측을 하는 방식은 Recurrent State Time Step으로 예측을 하게 되고 대신에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고 해서 관련 정보와 그 정보가 있는 시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그레디언트가 줄어서 학습의 능률이 좋아지지 않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보완해서 LSTM으로 저희는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은 WRMSSE입니다. 그 전에 RMSSE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RMSSE란 Root Mean Squared Scaled Error라는 뜻으로 그 구조를 보면은 YT는 T의 날짜에서 실제 판매량 값을 가지고 또 Y hat T는 T 날짜에서 예측된 판매량 값입니다. 분모에 있는 YT-1은 T 날짜 전날에 있는 실제 판매량 값이 되겠습니다. 분자는 예측값이 실제값에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확인하는 MSE 방식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분모를 보면 전날과 당일의 판매량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판매량이 0이 아닐 때부터 의미 있는 값을 가지므로 0 값에 대해 프리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WRMSSE는 위에서 구한 RMSSE와 가격과 총 판매량에 대한 가중치인 W를 곱해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1941일에 대한 주어진 판매량 데이터 파일을 잘 활용하여 예측과 실제값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 즉 WRMSSE 값이 작을수록
모델링이 잘 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의 멀티 LSTM 모델을 사용한 서유담이라고 합니다. 멀티 LSTM 모델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LSTM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STM 모델은 Long Short Term Memory의 약자로서 RNN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 RNN의 긴 시간 의존성을 보완하기 위해 RNN의 히든 스테이트에 셀 스테이트를 추가함으로써 LSTM 모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LSTM 모델은 장기 메모리와 단기 메모리를 공동으로 가지고 됩니다. 장기 메모리는 과거 정보를 의미하고 단기 메모리는 바로 이전 셀, 즉 상대적으로 최신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과거 정보와 최신 정보를 합해서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LSTM 모델입니다. LSTM 모델의 한 셀은 4가지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forget 게이트인데요. 이는 최신 정보를 무시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수식을 보시면 short-term 메모리 정보와 새로 들어온 인풋 간의 리니어 연산이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게 되는데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은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게 되므로 이는 확률형 정보로 변환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forget 게이트가 바로 아래에 보이지는 use 게이트에 사용이 되면 롱텀 메모리에 forget 게이트가 곱해져서 과거 정보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수식이 됩니다. 그 옆에 자리한 run 게이트는 현재 입력된 인풋 정보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이 3가지 게이트에 의해서 한 셀의 아웃풋이 생겨나게 되고 이 결과를 차후 학습에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remember 게이트를 통해서 리니어 연산 후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앞서 보신 LSTM 모델은 하나의 레이어를 가진 싱글 레이어 LSTM 모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레이어 위에 여러 개의 레이어를 증착시킨 멀티 레이어 LSTM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멀티 레이어 LSTM의 장점은 다양한 특징을 가진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특징에 맞는 적합한 LSTM 레이어 모델로 선택이 해서 구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번 M5 Forecast Accuracy 모델에서 데이터셋은 3490개의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량의 시계열 데이터를 하나의 레이어, 즉 하나의 모델로 가지고 구현을 하기보다는 각 아이템에 맞는 다양한 레이어들을 가지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여 멀티 LSTM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멀티 LSTM 모델로 데이터를 학습시키기에 앞서서 데이터를 전처리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의 시계열 데이터들은 그림과 같은 리딩 제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리딩 제로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프로세싱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유효한 이유는 이번 모델의 평가가 수식에서 보여지는 RMSS라는 로즈 펑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RMSS 모델의 분모를 보시면 논제로 샘플들의 판매량 차이에 스퀘어 민 형태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는 제로 데이터는 RMSS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를 제거함으로써 연산량을 줄이고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딩 제로 데이터 제거의 목표입니다. 리딩 제로 데이터가 나타나는 이유를 확인해 보면 상품마다 다른 출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그 원인을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품이 출시된 날짜 이전에는 판매량 정보가 없기 때문에 0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따라서 각 상품마다
릴리즈 정보를 새로운 피처로 두어 앞서 설명드린 리딩 제로 데이터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릴리즈 데이 피처는 최초로 0이 아닌 값이 나오는 시기이며 상품마다 다른 타임 스텝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릴리즈 정보는 각 상품마다 매칭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코드를 가지고 새로이 매핑을 해서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아이디에 따라 다른 릴리즈 데이 값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상품마다 최대로 가질 수 있는 타임 스텝의 값은 1969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처리 과정은 레그 피처를 도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중간 보고서에서 평균적인 통계 데이터를 보면 시계열 데이터가 7일, 30일 간격으로 주기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데이터 패턴이 주기성을 가진다는 말은 비슷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같은 모델을 가지고 오프셋 변수만 달리해서 그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오프셋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레그 정보, 즉 과거의 판매량 정보를 현재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피처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날짜의 범위는 28일이기 때문에 28일과 그 이전 판매량 정보들을 피처로 사용을 함으로써 주기성을 가지는 이 데이터 판매량 흐름의 오프셋을 예측하도록 피처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처리 과정에서 레그 변수만으로는 그 오프셋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하여 저희는 이벤트 게이팅 피처라는 새로운 피처를 도입해서 이를 구현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 날 이전에는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아웃라이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레그만을 사용하는 일반화된 패턴은 이러한 아웃라이어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아웃라이어에 강한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아웃라이어를 잘 다룰 필요가 있고 이를 이벤트 게이팅 피처를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벤트 게이팅은 이벤트가 있는 날짜로부터 이전 30일간 점차 증가하는 변수를 설정을 함으로써 얻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9일에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3월 28일에 30이라는 값의 이벤트 게이팅 피처 값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3월 27일에는 29, 26일엔 28 이러한 식으로 계산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게이팅 값이 클수록 유사한 시기에 여러 이벤트가 겹치게 됨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오프셋 값을 가지게 되어 아웃라이어에도 취약하지 않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코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 날짜별로 이벤트 게이팅 수치를 얻어내기 위해 코드를 구현을 해서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피처들을 실제 인풋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쳤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각 피처 값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값의 범위 또는 너무 작은 값의 범위를 지니는 피처들이 다른 피처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처들의 범위를 -1에서 1로 동일하게 가져가기 위한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모델의 경우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과는 거리가 먼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를 구하여 이를 나누어 줌으로써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민 맥스 스케일러를 통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그에 보이는 코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후 저는 파이토치 LSTM 모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텐서로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LSTM 모델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품별로 고유의 LSTM 모델이 사용이 되며 판매량이 각 상품별로 학습이 됩니다. 하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3490개의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 모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연산을 하게 되면 전체 모델이 구동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됩니다. 따라서 한 모델에 대한 연산량이 적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여 하나의 LSTM 모델은 하나의 레이어, 그리고 하나의 아웃풋, 10개의 히든 레이어로 구성이 되었고 단순한 리니어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을 결정하는 간단한 과정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아웃풋은 히든 스테이트의 레일로 액티베이션 적용 결과가 리니어 연산이 돼서 출력이 되고 셀의 업데이트는 LSTM 내부 구조상의 게이트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위 같은 모델로 각 상품별로 트레이닝을 하였습니다. 트레이닝 시에도 한 모델에 대해 너무 많은 연산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모델의 연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모델에 대해서 학습 횟수는 1000회,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0.001로 설정을 하였고 로스 함수는 MSE 로스를 사용을 하였고 아담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한 결과는 1969일의 피처들을 학습한 결과이기 때문에 마지막 28일이 예측 날짜들에 대한 피처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프레디션 값으로 사용을 하였고 출력 값으로 나타내기 위한 디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예측 값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예측 값을 캐글 평가로 스코어를 돌려본 결과 프라이빗 스코어 2.03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를 통해서 너무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모델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싱글 LSTM 발표를 맡은 이동은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멀티 LSTM을 이용해서 항목별로 각각 세일즈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요.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각을 항목별로 예측하는 것이 아닌 한 번에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하나만 만들어서 예측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텐서플로우를 엔진으로 사용을 하는 케라스로 구현을 하였고요. 이때 기본으로 사용을 한 코드는 아래와 같은 캐글 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코드를 개선시키면서 저희 모델을 최종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기본이 되는 코드를 이 뒤에서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스라인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먼저 다음과 같은 베이스라인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처로는 이벤트 피처 하나만을 사용했습니다. One Day Before 이벤트라고 하는 피처인데 이것은 캘린더 데이터에서 이벤트 전날에 1값을 갖도록 하는 피처입니다. 이게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이 세일즈 데이터에서 이벤트 전날 판매량의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걸 반영한 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예측하는 방식은 과거 14일치 데이터를 받아서 그 다음날 15일째의 세일즈를 예측을 하는 그런 원스텝 프리딕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프리딕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원스텝 프리딕션이 있고 멀티스텝 프리딕션 방식이 있습니다. 원스텝 프리딕션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다음 하루를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멀티스텝 같은 경우는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을 예측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원스텝 프리딕션을 사용을 했고요.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그리고 로스 펑션으로는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베이스라인의 점수는 0.92 정도로 피처를 하나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 LSTM의 경우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랜덤성이 존재해서 모델이 학습을 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더 많은 피처를 도입을 해서 인풋으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겠고요. 세일즈 데이터에 굉장히 많은 0이 있는데 이 0을 처리하는 과정이 추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원스텝 프리딕션이 아닌 멀티스텝 프리딕션을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변경을 통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의 랜덤성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랜덤 시드 설정이 도입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개선 사항들 중에서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먼저 피처를 수정해 보았는데요. 세 가지 피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Remaining Days of the Event라고 하는 피처인데요. 이 피처는 이벤트에 가까울수록 최대 30의 가중치를 갖는 피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이벤트 당일에는 30을 갖고요. 전날에는 29, 28, 그리고 29일 전에는 1값을 갖는 그런 피처입니다. 그리고 이 피처가 결국에는 앞에서 사용한 One Day Before 이벤트의 좀 더 확장된 버전이기 때문에 그 피처를 대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총 34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러한 이벤트들이 갖는 가중치를 전부 합한 컬럼을 새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가 의미하는 것은 이벤트 종류와 관계없이 값이 높을수록 근처에 하나 이상의 이벤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즈널리티를 반영한 피처인데요. 월말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려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를 보시면 한 달 1에서 30일에 대해서 5일 또는 6일로 그룹을 지어서 각각 1에서 6 값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값이 클수록 월말에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는 피처입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준 피처를 인풋으로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저희 세일즈 데이터와 새로운 피처들을 합쳐주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여기 세일즈 데이터 크기가 원래 3490개의 품목에 대해서 총 1941일 동안의 판매량을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39개의 컬럼이 새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는 이제 1941 곱하기 3529의 사이즈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 이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트레이닝 세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만들어준 트레이닝 세트인데요. 여기 옆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모델에 한번 들어가는 인풋이거든요. 그래서 총 14일치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아웃풋으로는 세일즈 데이터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3490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싱글 LSTM 모델의 구조를 나타낸 모습인데요.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3개,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라인과 동등하게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고 로스 펑션은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에서는 모델을 학습시킬 때마다 결과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랜덤 시드 설정을 통해서 이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 두 사진은 학습을 2번을 했을 때 얻은 모델 파라미터 값이 동일함을 확인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에는 배치 사이즈, 에포크, 레이어 유닛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배치 사이즈와 레이어 유닛 수를 바꿔가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내는 경우는 첫 번째 경우로 배치 사이즈는 44, 에포크는 32, 레이어 유닛 수는 50, 256, 256일 때 가장 최적의 성능을 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베이스라인에서부터 시작하여 3가지 피처를 더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정해가면서 스코어를 0.92에서 0.77 정도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델의 개선사항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래와 같은데요. 우선 프라이스 관련된 피처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피처를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일즈 데이터를 따로 프로세싱 하지 않았는데 이 0값이 많기 때문에 0을 잘 없애는 전처리 과정을 하거나 또는 많은 수의 0을 잘 핸들링하기로 알려진 2D 로스 펑션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위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LGBM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더 좋은 스코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모델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구유정이고 제가 사용한 모델은 라이트 GBM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계한 모델입니다. 네, 먼저 제가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WRMSC가 어떠한 공식인지 이렇게 파악을 한 이후에 이 WRMSC에 사용된 원리와 같거나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는 이렇게 모델링을 해야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다양한 모델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 라이트 GBM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공식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여기서 웨이트 값과 스케일 값이 있는데 이 값들은 이 대회상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고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정되는 것을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WRMSC를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라디언트 값이 나오고 그리고 그 그라디언트 값에 또 한 번 미분을 적여주면 해시안 값이 나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LGBM은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해시안 값으로 나눠준 것을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고 이렇게 카테고리 소팅을 그걸 토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해시안 매트릭스의 다이애고널 값을 요구하는 등 이렇게 약간 공식상으로 약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점에서 LGBM 모델을 일단 이렇게 우선순위로 두었는데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LGBM 홈페이지 웹사이트 상에 적혀있는 정보를 확인해 보니 이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약간 임의대로 이렇게 값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LGBM을 최종 모델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케글 컴피티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점은 바로 aggregation 레벨로 묶어서 WRMSC를 계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상품 하나하나의 매출량을 가장 정확히 맞추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베스트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각 레벨별 WRMSC 값을 잘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값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글에서 이렇게 공개한 표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총 12가지의 레벨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WRMSC 값을 계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가지의 값을 이렇게 평균을 낸 거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등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레벨 1부터 9까지의 number of time series가 100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매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각 레벨별 값을 이렇게 잘 얻어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에 맞게끔 피처를 이렇게 넣어주고 중요도가 낮은 것은 넣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데이터 상에 약간 매출이 0인 품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평가 기준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매출량이 0인 품목들은 뭐 정확히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RMSC 값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점 또한 이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어떠한 피처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피처들은 이 왼쪽 표와 같고요. 이 왼쪽 표 외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사용한 피처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뒷 슬라이드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저는 우선 주어진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엑셀 데이터에 있는 파일들을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놓았는데요. 그 주어진 데이터를 제가 또 따로 이렇게 가공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얻은 피처들이 있습니다. 그 피처들을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만든 피처들은 이렇게 노란 박스 안에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이렇게 이름만 봐도 바로 무슨 데이터인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뭐 살짝 설명을 하자면은 모멘텀은 상품의 가격을 그룹 평균으로 나눠준 값이고 여기 밑에 박스에 그 TMWM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해당 먼스의 몇 번째 주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피처고요. 그리고 TM 언더바 DW는 해당 주에 일수가 며칠 있느냐를 알려주는 피처입니다. 그리고 저는 1부터 12 모든 레벨에서의 WRMSC 값을 잘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레벨 2에서 12까지 이렇게 각 그룹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묶고 그 그룹의 평균값 그리고 STD 값을 이렇게 계산한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초반에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캐글 노트북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캐글 노트북이 용량에 약간 한계에 부닥칠 때가 꽤 자주 있어요. 그래가지고 캐글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량 감소 함수를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을 계속 해주었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얻은 값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저장을 하기 위해서 피클이란 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필요 없는 데이터는 이렇게 삭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피처에 더불어서 또 다른 피처를 추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특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시프팅을 시켜서 recursive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약간 정확한 예측을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그와 롤링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조사를 해서 공부를 한 결과 이렇게 하루 또는 일주일 또는 몇 주 그리고 달 단위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 이렇게 이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를 보고 이렇게 생각보다 롤링을 해서 얻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그 단위를 되게 크게 잡아서 이렇게 롤링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캐글 디스커션 상에 있는 이렇게 게시물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롤링 민은 std 이렇게 인풋 데이터를 이렇게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적용을 해서 해주었고, 그리고 그냥 롤링 민 데이터, 인풋 데이터를 이렇게 다음과 같은 수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뽑아내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라이트 GBM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용한 로스 펑션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사용한 파라미터들의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트 GBM은 LGBM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곤 하는데요. 여기서 GBM은 Gradient Boosting Framework의 약자입니다. LGBM은 Tree Based Learning Algorithm을 사용해서 계산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점이 장점으로 저는 여겨졌고요.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0값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0이 많다는 점을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0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가장 효율적인 제가 사용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본 결과 이렇게 TWD라는 이 로스 펑션이 그런 데이터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링 해본 결과를 이렇게 토대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오브젝티브에 TWD를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파라미터들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파라미터는 러닝 레이시랑 n 에스티메이터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모델의 하나의 예시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러닝 레이트랑 n 에스티메이터 값을 또 다양하게 이렇게 바꿔줘서 모델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리커시브한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세한 파라미터 설정 값은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모델링을 하였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드를 이렇게 한 가지의 상수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고정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랜덤 발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구글링을 해본 결과 시드는 이렇게 랜덤 발생을 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트레이닝이 될 것이다 라는 정보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시드 랜덤 발생을 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트레인 모델들을 이렇게 점포별로 나눠서 빈 파일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파일들을 이렇게 로컬에 위치시켜 놓고 이 빈 파일들을 그대로 프리딕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모델링을 돌리면 이렇게 결과값이 이렇게 뜨게끔 이렇게 이런 값이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놔서 그때그때마다 몇 회차에 어떤 RMSE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이렇게 관찰을 계속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캘리포니아의 첫 번째 점포를 이렇게 모델링 할 때 나온 값들입니다. 그리고 이 값들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내장된 모듈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피처 임포턴스를 이렇게 뽑아내도 보았는데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품목이 뭔지였고 그 다음으로는 롤링 STD 180 가장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롤링 민 180이 또 중요하다는 걸 봐서 이렇게 180이란 수치를 이렇게 설정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중요한 피처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확인하면서 제가 넣었던 피처들이 정말 중요한 피처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할 피처들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피처를 이걸 보고 따로 조정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피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닝이 끝나면 바로 프레딕션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저는 저장해뒀던 에스티메이터의 프레딕트 모듈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28일치 예측값을 이렇게 뽑아내었는데요. 그 간략한 표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서브미션 파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id란에 이렇게 이름 맨 끝에 evaluation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valuation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예측값을 뽑아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서브미션은 이렇게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또 사용해서 28일치의 그 예측값을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프라이빗 스코어를 잘 내야 되는 입장이고, 이밸리에이션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28일치 프레딕트를 해야 되니까, 대회가 다 끝난 다음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밸리데이션 가지고 따로 이렇게 예측값을 만들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밸리에이션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밸리데이션 란에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브미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프레딕션이 끝나고 나서 저는 전체적인 데이터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밸리데이션 파일만을 가지고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대체로 매출이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밸리에이션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16년도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 하락폭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나를 고민한 결과 멀티플라이어를 이렇게 곱해주는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멀티플라이어들을 예측값을 이렇게 곱해주었는데요. 하락폭을 반영해야 되니까 1보다 작은 숫자를 계속 여러 번 곱해주었는데 제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가장 좋았던 멀티플라이어는 0.93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러닝 레이 그리고 다양한 에스티메이터 값을 적용을 시켜서 몇 가지 모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러닝 레이를 0.03 그리고 에스티메이터를 1400 멀티플라이어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프라이빗 스코어가 한 0.6765 정도로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점수를 낮추기 위해서 저는 러닝레이스를 0.031, 수치가 잘못 나와 있는데 0.031입니다. 0.031로 러닝레이스를 설정하고 에스티메이터는 1500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멀티플라이어는 0.953부터 0.9까지의 다양한 값들을 이렇게 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프라이빗 스코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러닝 레이스를 더 줄이면 그리고 에스티메이터 값을 더 늘리면 결과가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다양한 멀티플라이어들을 곱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값들이 썩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서 만든 모델보다 값이 이렇게 소폭 나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에스티메이터 값을 너무 크게 설정했나 보다. 그래서 에스티메이터 값을 줄여보고 이렇게 다시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중간에 나온 그 표가 그 결과입니다. 저는 멀티플라이 0.93을 곱해줬을 때 이 모델에서 가장 좋은 프라이빗 스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얻은 가장 좋은 프라이빗 점수인 0.53043 이 점수가 캑을 리더보드 상에서 3등 정도의 성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라이트 BGM이 그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모델이구나 라고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러닝 레이스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하고 유용한 피처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넣어준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밸리에이션 데이터의 변화를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예측값을 뽑아낸 것이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얘기해주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꽤 여러 가지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 멀티플라이어도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0.52대의 점수 그리고 그 이하가 나오지 않은 것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델을 돌리면서 약간 예상하지 못한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봐서 약간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막 예상치 못한 모델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 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개선할 점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더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더 좋은 수치들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후에 개선점으로 그 제가 만든 LGBM 모델의 그 최적의 파라미터 값이 뭔지 알아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은 예측값이 더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만든 모델이 2016년도에 추가된 데이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롤링 값에 180이라는 수치를 적용했을 때 너무 큰 값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외로 180이라는 수치가 피처 임포턴스가 가장 좋게 나왔던 것을 미루어 봤을 때는 180 보았을 때 180보다 더 높은 수치를 이렇게 넣어도 되지 않을까. 360 이런 값을 또 넣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값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이렇게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라이트 BGM에 의존하지 않고 뭐 또 다른 모델을 이렇게 추가로 돌려서 나온 결과값을 이렇게 평균을 내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라이트 BGM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나온 예측값을 또 다른 모델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결과를 또 뽑아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예측값을 이렇게 실제 결과에 일치하게끔 이렇게 좁혀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를 마지막 서머리와 소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월마트 세일즈 분석과 예측을 위해서 총 3가지의 모델링을 활용하였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RNN의 일종인 LSTM, 그 중에서도 멀티 LSTM과 단일 LSTM을 활용하였고, 그 다음에 라이트 GBM으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이 3가지 모델링의 결과 평가 기준인 WRMSS의 점수는 멀티 LSTM이 2.04, 단일 LSTM이 0.77, 그리고 라이트 GBM이 0.53 정도로 나왔고 최종 3등 정도의 점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케이글 컴피티션 자체는 종료된 컴피티션이지만 그 덕분에 많은 자료와 코드들이 올라와 있어서 그것들을 참고해서 잘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